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에서 온 소식인데요. 네. 지난주 삼척에서 짓고 있었던 석탄 화력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는요. 일단 맹방 해변의 해안 침식, 그리고 주변 이 환경 파괴 문제,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릉에서도요, 화력발전소가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요. 네네. 이 해안 침식과 또 주민들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강릉 안인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현재 약 93%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강릉 안인의 민자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발전소 건설로 해서 전체 지역 경제 기여 효과는 3조 한 6천억 조금 못 되는 걸로 저희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로 인해 삶이 훼손됐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소상공인들, 돈이 없는 영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3천만 이상씩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인 해변에는 발전소에 석탄을 운반할 배를 위한 저반 시설이 들어섰는데요. 바다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안 침식,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 논란 속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어지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 일대에 오는 2019년까지 5조 800억 원이 투입돼 모두 2120메가와트급 화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설비 용량을 보면은 1040메가와트 2기, 2080메가와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되는 현재 공정률은 6월달 현재 93%입니다. 공사장엔 하루 약 3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죠. 건설 기간 중에 기여효과는 1조 4천억이 좀 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이 30년을 보고 있는데요. 기여효과는 2조 1,300억.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전소 건설로 해서 전체 지역 경제 기여효과는 3조 한 6천억 조금 못 되는 걸로. 이렇게 큰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들은 어디서 사용되는 걸까요?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강원도는 전력 자급률이 전국에서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생산량이 대략 한 103에서 117만 메가와트 정도의 월강. 그래서 그게 13에서 한 16% 정도. 이쪽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외지로 나가는데요. 큰 발전소가 지어지다 보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인근 마을에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한 피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 입구, 그다음에 저희 집 주차장에 식당 주차장에 무단 주차차가 100대는 아마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는 이제 좋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인부들이 막 욕하고 가는 것도 있고. 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주차장이 따로 있지만 여전히 무단 주차가 성행하고 있죠. 일일 평균 뭐 3,000명에서 5,000명 온다고 그러는데 한 90%는 도시락 배달로 다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 주변에 30몇 곳이 이제 늘은 상가들 이렇게 가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거는 기존에 오시는 저희 손님들 받는 게 훨씬 저희는 낫고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적자가 있어서 은행에 대출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식당 주차장에선 발전소 굴뚝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정색 연기가 나올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과연 올까? 화력발전소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못 오겠다. 누가 좋은 공기 마시러 오지 저런 매운 마시러 오겠냐 이런 분들도 있고. 발전소 담벼락마다 있는 소음 측정기.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으로는 밤에는 50데시벨 이하여야 하지만 종종 이를 넘어서는 소음에 잠을 설칩니다. 시험 가동
가동하는 현재도 야간에는 소음이 공장 가동을 한 소음으로서 밤에 잠잘 때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어요. 피해를 본 식당 주인이 시공사인 삼성건설에 민원을 넣었지만 원론적인 대답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좀 금전적인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사이도 안 좋아지고.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대책위가 수억 원의 마을 발전 기금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대책위가 지원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4인 가족을 따지면 1인당 사실은 7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1인당 150만 원 피해 보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전마을 다른 4개 마을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 몇백만 원씩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앞으로도 또 있게 될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게 아주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내가 이 받은 몇백만 원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이 지금까지 7년 동안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금인지 향후 30년간 가동되는 데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이것조차도 해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들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어렵게 나온 보상금도 일부 주민들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장님하고 동행을 해서 같이 가고 다른 변호사님하고 만났더니 맞다. 근데 실질적으로 분배 과정에서는 저는 마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의 신청을 총 3번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돈을 나눠줄 때는 자기 돈인 양 뭐 이렇게 이상한 잣대를 막 대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사람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름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좀 모멸감도 있고 해서 지금 좀 오늘 정신과도 또 갔다 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좀 심하게. 그 왜 마을 주민이 아니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 임원들한테 그걸 묻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마을 주민이 아닌지. 이에 대해 해당 마을 이장은 보상금 지급은 마을 정관에 의거하는데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추후 마을 주민 임시총회 등을 거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지원금 지금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 조사를 받고 나면 모든 게 명쾌하게 나올 겁니다. 나오고 저희들이 뭐 어떻게 여기서 그 지원금 받아 막 이렇게 함부로 사용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주민들에게 비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원 보상비는 얼마, 이제 발전기금은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는 이제 어떤 보상비가 얼마고 발전기금이 얼마다는 건 다 얘기를 했죠. 다 했는데 이제 밖에 동네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소리만 못 보여줬을 뿐이지 말은 다 해서 회의를 해서 임을 했기 때문에 동네 가서 우리 동네 보상비가 얼마라는 건 다 공개를 다 했죠. 덧붙여 주민 간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정말 최소화시킬 수 있고 주민 피해를 이런 데 신경을 써야지. 지금 이게 뭐 정말 이 돈 지원 받은 것 같고 뭐 이게 참 의혹 제기하고 우리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뭐 일일이 또 하나하나 와서 또 해명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은 대책 임원들이 마을에 가서 마을 임원들은 내 임원들이 주민들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대책위원장, 마을 이장 등과 주민들이 여러 소송건을 진행 중인데요. 원만히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전소 너머로 보이는 안인해변으로 가봤습니다. 저반시설 공사가 거의 끝나서 배가 저반에 있습니다. 안인해변은 해안사고로 유명한데요. 지금은 탐방로 입구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이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바다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사실 뭐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웠었는데 배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든 이후에 눈으로 짧은 시간에 급격히 표가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마음이 좋지는 않으시겠어요? 물론 그렇죠. 각 주민으로서 저 발전소가 우리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발전을 해서 다 서울로 대도시로 가는 그런 전기인데 우리 환경을 훼손하고 마을 주민의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으로서 기분은 좋지 않죠. 안인 사고는 약 2,400년 전 형성된 사고지대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해안가엔 멸종위기 희귀식물 62종이 분포돼 있고 수달과 삭 등 239종의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식하며 특히 갯방풍 군락지로 이름을 알리던 곳이죠. 환경부는 2008년 이곳을 생태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안 침식 저감 시설 공사로 인해 사람과 기계의 발길이 생태 보존 지역이자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깎여나간 모래 언덕, 해안 침식은 한눈에 봐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로가 깨지고 모래가 유실되니 집안은 내려앉고 구조물 역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서지고 깎여나간 모습으로 방치된 아스팔트길. 이렇게 훼손된 자연은 원래의 그 모습은 아닐 겁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모양새인데요. 지방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서 지방의 시민들이 희생되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릉 안인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니 주민들의 마음도 상하고 이곳의 자연도 아픕니다. 우리 지역의 이러한 눈물은 어디서 보상받고 하소연해야 하는 걸까요? 대규모 발전소가 지어지면서 경제적인 좋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해안 침식이나 환경 파괴 문제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도로가 내려앉고요. 해안이 침식된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네. 상태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상 대책, 그 보상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주민분들끼리도 의견 충돌이 좀 빚어지기도 했고요. 심각한 경우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1호기가 오는 네. 9월, 2호기가 내년 3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운영이 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저 피해를 보고 또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건지는 우리 강원도민 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